안녕하세요. 이야기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어 가족 전체를 흔들어버린 올해 52살 김수연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방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정은아의 말투에 숨이 막혔어요. 엄마, 그건 너무 오래됐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죠. 지난 몇 달간 작은 오해들이 쌓여 하루가 멀다 하고 불씨가 되어 부부 사이, 가족 사이, 결국 저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로 가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평범한 집안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지, 그리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화해를 이끌어낼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오늘 작은 주방에서 시작된 갈등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번질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28평 공간에서 4식구가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김수연 52살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현우와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죠. 아들 민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 딸 서연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정은아. 28살 회사원인 은하와는 작년에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젊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니 활기가 생기고 아이들도 새 언니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작은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30년 넘게 해온 메뉴였죠.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린 상이었어요. 은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잠옷 차림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은하의 표정을 살폈어요. 혹시 뭔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설거지를 하려는데 은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은하의 설거지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찬물로 대충 헹구고 세제도 제대로 안 묻혀서 기름기가 남아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참다가 말했습니다. 은하야, 찬물로 하면 기름기가 안 빠져. 뜨거운 물에 세제 좀 더 묻혀서 해봐. 은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엄마, 이렇게 해도 깨끗해져요. 요즘은 찬물용 세제도 있고요.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이 집 살림을 해온 저보다 겨우 몇 달 산 며느리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뜨거운 물이 낫다니까. 기름기 보이지도 않니? 은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작은 한숨이 저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건 너무 오래됐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래됐다니요? 제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 오래되어서 틀렸다는 말인가요? 젊은 며느리 눈에는 저의 모든 것이 낡고 구식으로 보이는 걸까요? 현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침 언제 나와?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지금 나간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은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먹고 있었고 현우는 신문을 보며 계란말이를 먹고 있었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맛있어요. 고마워, 민준아. 그런데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야. 은하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수연 엄마라고 해야지. 그 말에 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싫은 걸까요? 나이 든 시어머니 취급받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건가요?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은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김치를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 밥알을 남기는 것, 물을 마실 때 컵을 탁 내려놓는 것까지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일들이 모두 거슬렸어요. 은하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제가 퇴근해서 할게요. 늦게 써서 먼저 갈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하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언제부터 은하의 모든 것이 거슬리기 시작한 걸까? 현우도 회사에 가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나니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침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봤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은하가 저를 무시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불편함이 앞으로 얼마나 큰 갈등으로 번질지,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말이죠. 오후에 은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아침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했지만 저에게는 어딘지 서먹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혹시 은하가 저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현우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은하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보자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하와 저 사이의 어색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작은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은하가 빨래를 넣을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제 방식과는 달랐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미숙이가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반가웠죠. 미숙이는 저와 같은 나이의 전업주부였고 이미 며느리를 둔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숙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너희 며느리는 어때? 착하지? 네, 착하긴 한데요. 그런데 좀 달라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봐요. 어떻게 달라? 저도 모르게 며칠 전 있었던 설거지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다 보니 제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로 하라고 했더니 그건 너무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을 해온 제 방식이 오래됐다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미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 방식이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며느리도 그래. 그 말에 저는 더욱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비슷하다니 왠지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제는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은하가 수연 엄마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미숙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그건 좀 심한데? 할머니가 뭐가 나빠서? 자기가 늙어 보이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그제서야 제 감정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니 제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은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와 미숙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은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게 보였거든요.
은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미숙이는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처음이 중요해. 지금부터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편해. 너무 눈치 보지 마.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동안 은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집인데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요? 미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감정이 정당하다는 확신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혹시 은하가 우리 대화를 들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은하가 말수가 적었고 저 역시 어색했어요. 현우와 아이들만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밥을 다 먹고 은하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은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퇴근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그 말에 또 기분이 상했어요. 마치 제가 은하한테 일을 안 시켜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현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은하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글쎄,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저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아. 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은하는 착한 애야. 착하긴 하지만 젊은 애들은 다르다니까. 오늘 미숙이도 그러더라고. 그때 현우가 돌아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숙이 말 너무 믿지 마. 그 사람은 원래 말이 많아. 저는 서운했어요.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현우는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고 제 마음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은하가 저를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은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뭔가 적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 같았어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은하가 일기에 뭘 쓰고 있을까? 혹시 저에 대한 불만을 적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집에서의 생활이 힘들다고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해졌어요. 겉으로는 착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적고 있던 일기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일기장에는 분명 은하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하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것이 있나, 은하가 정말로 불만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하가 전화할 때 목소리, 아이들과 놀아줄 때의 표정, 현우와 이야기할 때의 모습, 모든 것이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달라 보였어요. 저와 있을 때만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들이 제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분명 은하도 저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난 주말 오후였어요.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은하와의 갈등 때문에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은하도 함께 나왔어요. 주말이라 회사도 쉬고 아이들과 놀아주겠다며 따라 나선 거죠. 처음엔 좋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놀이터에는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동에 사는 김미경 씨가 눈에 띄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으로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아이들은 미끄럼틀과 그네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높은 정글짐에 올라가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 민준아. 저는 괜히 걱정이 되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은하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또 기분이 상했어요. 마치 제가 아이를 과보호한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서연이가 그네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놀이터에 퍼졌어요. 서연아.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서연이는 무릎을 다쳤는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은하도 함께 달려와서 서연이를 일으켜 세웠죠. 서연이 무릎을 보니 살짝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워낙 울어서 놀라긴 했죠. 괜찮다, 서연아. 할머니가 호호해 줄게. 저는 서연이를 달래며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은하가 말했어요.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상처가 좀 깊어 보이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집에 가서 소독하고 밴드만 붙이면 돼. 하지만 은하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상처 감염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작은 상처로 병원까지 가야 한다니요. 저는 두 아이를 다 키웠는데 이 정도 상처가 뭔지 모를까요? 은하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니까요. 제가 키운 아이들인데 제가 더 잘 알죠.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김미경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서연이 다쳤어요? 괜찮아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까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김미경 씨가 은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죠. 요즘은 작은 상처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제 기분이 확 상했어요. 마치 은하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늙어서 구식이고 은하는 젊어서 현명하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집에 가자, 서연아. 엄마가 약 발라줄게. 민준이도 불러서 집으로 향했는데 은하가 뒤따라왔습니다. 가는 길에 은하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요? 서연이가 처음 다쳐서 당황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할까요? 김미경 씨까지 은하 편을 들게 만들어서요. 집에 와서 서연이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어요. 역시 별거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도 금세 울음을 그치고 다시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저녁 먹을 때 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다쳤다면서? 괜찮아? 네, 별거 아니에요. 살짝 까진 거라 소독하고 밴드 붙였어요. 은하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서요. 현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번 봐주지 그랬어? 요즘은 조심해야 한다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마저 은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제가 두 아이 키운 경험이 있는데 그 정도 상처가 뭔지 모를까요? 현우가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젊은 며느리 말만 듣고 저는 늙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제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설거지도 아이 돌보는 것도 다 제가 틀렸다는 거죠?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현우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은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다 드세요. 저는 들어갈게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왜 모두가 은하 편만 들까요? 저도 나름대로 경험과 판단력이 있는데 왜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요? 얼마 후 현우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너무 화내지 마. 은하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거잖아. 저는 현우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마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 이렇게 큰 갈등이 생기다니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단순히 상처 치료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은하가 제 경험과 판단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은하는 제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작은 오해가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어요. 은하와 저는 서로 말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현우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은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저는 집에 있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도 자기 방에만 있고 거실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 역시 은하와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은하가 있을 때는 제 방에 있거나 밖에 나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집이 정말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은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하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 달리 인사 소리가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만 나더니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은하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지만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은하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정말 힘들어요. 매일 눈치 보느라 지쳐가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하가 누군가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도 바쁜데 집에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은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설거지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돌보는 것까지. 제가 젊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은하의 목소리에서 정말 지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이런 일에는 끼어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은하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저는 은하가 저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은하도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은하가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투집만 잡았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은하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건 모르고 저만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은하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은하의 행동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하 나름대로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하가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전에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아침 은하가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은하가 저와 함께 식사하는 게 불편해서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하야, 아침은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엄마. 회사에서 먹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은하는 급하게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쓰였습니다. 현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은하가 요즘 아침도 안 먹고 다니던데. 너무 바빠서 그런가? 글쎄,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던데. 신경 쓰지 마,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은하가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건지 아니면 저 때문에 집에 있기 싫어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더 지나서 우연히 은하의 진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현우가 은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뭔 일이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하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 신입사원들 중에서 몇 명 내보낼 수도 있다나 봐.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하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니. 그동안 저는 은하가 단순히 저를 피하려고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은하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왜 집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했는지 말이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은하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사소한 일로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며느리로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은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 기준에만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현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은하한테 너무 심했나?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글쎄, 은하가 회사에서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게 했나 싶어서. 현우가 돌아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잖아.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은하와 제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은하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은하는 저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은하를 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하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렸는데, 이제는 은하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제 방식을 따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과 놀 때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은하도 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 텐데, 저는 그걸 알아주지 못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친하게 굴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미묘한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밑을 치우다가 뭔가 떨어진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숙제 공책인 줄 알았어요. 민준이나 서연이가 흘린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공책을 집어들고 보니 표지에 예쁜 글씨로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하의 글씨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마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어제 소파에서 색칠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흘렸거든요. 일기장을 들고 은하 방으로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득 며칠 전 들었던 은하의 전화 통화가 생각났습니다. 은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그 순간 호기심이 생겼어요. 은하가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일기장을 보면 은하의 솔직한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기를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그냥 가져다 주자.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기장을 열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부분부터 읽어봤어요. 어제 회사에서 또 야근했다. 팀장님이 신입사원들 실적을 계속 체크하신다고 하시니까 불안해서 더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집에 들어가도 편하게 쉴 수 없으니까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나을 때도 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어렵다.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가 젊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서럽다. 그 글을 읽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하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시다. 현우 오빠를 잘 키우셨고 아이들도 정말 잘 돌봐주신다. 내가 회사에서 늦을 때도 아이들 챙겨주시고 밥도 항상 맛있게 해주신다. 그런 걸 보면 정말 고마운 분이시다. 아마 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며느리일 것이다. 경험도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도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읽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하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더 읽어봤습니다. 오늘 서연이가 다쳤을 때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처음 보는 상황이라 당황했다. 혹시 어머니가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됐다. 사실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친정 어머니처럼은 아니어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뭔가 벽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현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일에는 끼어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더 외롭다. 친정에 이야기하자니 시댁 욕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어렵고. 그때까지 읽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하는 저를 무시하거나 반항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자꾸 트집만 잡았던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하가 장 보러 갔다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기장을 든 채로 얼어버렸습니다. 은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가 일기장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순간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기장을 보고 있다가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엄마, 제 일기를 보셨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소파 밑에 떨어져 있어서 주워준 거야.
일기인 줄 몰랐어. 하지만 은하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일기장이 열려 있었고 제가 명백히 읽고 있었으니까요. 제 일기를 읽으셨죠? 은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호기심해. 잘못했어. 그 순간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게서 일기장을 받아들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거든요. 은하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신뢰를 깨뜨렸어요. 아무리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해도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어서 복잡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은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일기를 통해서나마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은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현우와 아이들만 저녁을 먹었어요. 현우가 은하를 부르러 갔지만 은하는 배고프지 않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제게 물었어요. 은하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은하의 일기를 봤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현우도 실망할 게 뻔했거든요. 모르겠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나 봐. 그렇게 둘러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하에게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은하가 일기에 쓴 내용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마음. 그런 걸 알면서도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은하와 저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은하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저 역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은하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그 진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은하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깨달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현우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 일기를 몰래 봤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현우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은하랑 말도 안 하고 지내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현우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은하도 요즘 집에 거의 안 들어와. 실제로 은하는 그 사건 이후로 더욱 늦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저는 저 때문에 집에 있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은하는 친구들과 만난다며 집에 거의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와 함께 장 보러 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은하가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없게 만든 게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은하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약국에 가지도 않고 그냥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감기약 사다 주고 죽도 끓여줬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하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약 사다 주면 어때요? 현우가 은하 방으로 가서 물어봤지만 은하는 괜찮다고 하며 거절했어요. 아마 제가 신경 쓴다는 걸 알고 부담스러워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은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가족 전체가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은하의 일기에서 읽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마음.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한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은하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은하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하야, 감기는 좀 나았어? 은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며칠 만에 제가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네, 많이 나았어요. 약은 먹고 있어? 네, 회사 근처 약국에서 샀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래도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은하도 제가 걱정해준다는 것에 조금은 마음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봤어요. 은하가 설거지를 할 때 트집 잡지 않고 빨래를 할 때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하 나름대로의 방식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은하가 어색해했어요. 갑자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은하도 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은하가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예전 같으면 간이 어떻다, 김치가 어떻다 하면서 이것저것 말했을 텐데 그날은 참았습니다. 대신 맛있다고 말해줬어요. 은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처음 해본 건데. 응, 맛있어. 김치찌개 끓이는 법 어디서 배웠어?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엄마처럼 맛있게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찡했어요. 은하가 제 요리를 좋아해 줬다는 것도 고맙고 저처럼 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감사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요리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현우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여보, 요즘 은하랑 사이가 좋아진 것 같네. 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있었던 거 맞지? 그래도 잘 풀려서 다행이야. 저는 여전히 은하의 일기를 봤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은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제가 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은하와 저 사이에는 아직도 미묘한 벽이 있었고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은하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눈치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하도 이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은하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게 서로 조금씩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평범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은하가 아침밥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계란말이 해볼까요? 어제 인터넷에서 맛있게 하는 법을 봤거든요. 그래, 해봐.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굳이 왜 하겠다고 하나 싶었을 텐데, 이제는 은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하가 정성스럽게 계란말이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방식과는 조금 달랐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와, 은하 언니 계란말이 맛있어요. 서연이가 한 입 먹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은하가 기뻐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응, 맛있네. 부드럽고 간도 적당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요리사가 2명이네. 은하도 요리 잘하고 엄마도 요리 잘하고. 그 말에 은하와 제가 서로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회사 사람들이 집들이 온다고 하는데 뭔가 준비할 게 있을까요? 집들이? 언제? 토요일 저녁에요. 많지 않고 4~5명 정도요. 그럼 음식 준비해야겠네. 뭘 해줄까? 은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직접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집에 손님 오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워했을 은하가 이번에는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준비하자.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 은하와 제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교육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이 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크는 것 같았고, 은하는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민준이가 숙제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게임을 끄고 숙제부터 하라고 했는데, 은하는 민준이와 대화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민준이도 자기 의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숙제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미루면 더 힘들어져요. 그때도 예전처럼 크게 다투지는 않았어요. 대신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민준이에게 게임 시간을 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숙제를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갈등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은하도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제 의견에 무조건 반발하거나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 경험을 인정해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표현했습니다. 저 역시 은하의 의견을 함부로 틀렸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후 은하의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에 갈비찜 전까지 붙여서 한 상 가득 차려놓았죠. 은하도 열심히 도와줬고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은하의 회사 동료들이 왔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라 제 음식을 좋아할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모두들 맛있다고 하면서 많이 먹어줬습니다. 특히 한 분이 말했어요. 은하 씨, 시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부럽다. 그때 은하가 대답했어요. 네,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은하가 제 요리 실력을 인정해주고 배우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면서 은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동료들한테 좋은 인상 줄 수 있었어요. 뭘 당연한 거지. 우리 은하 체면 세워줘야지. 그 순간 은하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은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걸 보니 정말 마음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서로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나 봐.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대가족이랑 사는 것도 처음이어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하도 나름대로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둘 다 처음이니까 서로 배워가면 되는 거 아닐까? 네, 맞아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여전히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작은 의견 차이들은 있었습니다. 은하가 빨래를 넣을 때 제 방식과 다르면 여전히 신경 쓰였고,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은하가 말리면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차이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다른 점들을 조금씩 맞춰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은하의 일기를 본 그 일 말이죠. 아직도 은하에게 사과하지 못했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은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 사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저도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아요. 현우가 끼어들었어요. 뭐야, 너희 사이에 뭔 일 있었던 거야? 저와 은하가 서로 쳐다보며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 이렇게 큰 변화까지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점들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거. 그게 가족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은하 친정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하가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언젠가는 정말 편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은하에게 일기일도 사과해야겠어요. 그래야 진짜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하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트집 잡는 대신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될 수 있겠죠?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통해 봤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